안녕하십니까. 유한타증권 이진협 연구원입니다. 전편에 이어서 이번에는 각 유통업체별 상황 그리고 현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통업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대형 마트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백화점이 있을 거고, 편의점이 있을 거고, 면세점이 있을 거고, 이커머스 사업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사업자들별로 지금 어떤 현황에 처해져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먼저 백화점입니다.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렇게 되긴 했지만 지금 되게 특징적이죠. 구매 단가가 되게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구매 건수는 뭐 코로나 이전에도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러냐라는 건데 이게 소비 트렌드 때문이에요. 가심비 소비라는 게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비싸더라도 내가 심리적으로 만족하는 소비를 한다라는 부분일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는 이런 거죠. 제가 나이키 운동화를 여러 켤레, 뭐 한 3켤레 살 돈을 통해서 3번 살 거를 이제는 명품 신발 하나를 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명품에 대한 매출이 점진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일반 의류라든지 일반 잡화들의 매출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명품은 아시다시피 좀 비싸죠. 그러다 보니 구매 단가는 계속 우상향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일반 잡화나 일반 의류 같은 경우는 되게 빈번하게 사게 될 텐데 이러한 부분들이 한 번만 매출이 일어나다 보니까 구매 건수는 줄어들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거고요. 이 우측 그래프를 보시면 명품과 가정용품, 뭐 대표적으로 가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러한 애들의 매출액 비중 자체가 계속 우상향을 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품의 매출 비중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각 사업자별로 매출액 성장률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신세계가 가장 명품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액이 가장 크게 기준점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방 중소형점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지방 중소형점들은 명품이 거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얘들은 매출이 별로 좋지 않죠.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신세계가 가장 잘해왔고 현대백화점, 롯데쇼핑 이런 순으로 좀 나타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명품이라는 게 임대 매장이에요. 그리고 의류 잡화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매장인 거고, 그러면 명품은 임대을이죠. 그런데 일반 상품들은 특정 매입입니다. 특정 매입 같은 경우에는 마진율이 대표적으로 뭐 거의 30%인데 임대 같은 경우에는 마진율이 뭐 10%에서 15% 수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명품 매중이 증가를 한다는 것은 사실 마진 믹스 측면에서는 되게 부진하다. 이게 마진에 있어서는 긍정적이지 않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액이 잘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명품에 대한 매출 비중 그리고 명품만 잘 팔리고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백화점들에 있어서는 수익성이 되게 안 좋아지는 상황일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세계 같은 경우가 명품을 가장 잘하고 명품에 대한 성장률이 제일 높기 때문에 매출액 차이는 이렇게 나타나지만 수익성이 안 좋아지는 것은 역설적으로 얘가 제일 빨리 나빠집니다. 그래서 마진의 믹스 차이는 조금 믹스 악화는 좀 반대로 나타나는 모습이 나타날 거고, 이익이 빠지는 폭은 양 3, 4가 거의 비슷하게 빠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대형 마트입니다. 대형 마트 최근에 이커머스 장보기가 되게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마켓컬리라든지 쿠팡이라든지 쓱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커머스 장보기가 되게 확장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구매 건수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장을 본다라고 하면 대형 마트로 간다거나 시장으로 간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이게 대체제가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2018년부터 구매 건수는 계속 빠지고 있는 모습이 만들어집니다. 물론 이때는 코로나 때문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지난 몇 해 동안 사실 이 구매 단가가 계속 누워 있었습니다. 얘가 구매 건수가 빠지는 만큼 백화점처럼 얘가 올라와 줬으면 대형 마트 같은 경우에 매출액 성장률이 되게 좋은 상황이 만들어졌겠죠. 그런데 이게 빠지는 것만큼 이게 구매 단가가 올라오지 못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되게 반등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대형 마트들이 쉽지 않은 상황이 만들어졌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좀 많이 샀었죠. 그리고 신혼식품 가격 급등 같은 부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구매 단가가 우상향하면서 이렇게 구매 건수가 빠지는 것을 되게 좀 메이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대형 마트에서 뭐 가전을 사거나 가구를 사거나 그다음에 일반 잡화를 사거나 그런 수요는 되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대부분 이커머스로 전환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대형마트가 가장 잘하고 있는 식품에 대한 매출 비중이 점진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식품은 뭐 이커머스 장보기가 되게 확산이 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대형마트가 절대적으로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식품에 대한 비중이 점진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각 사업자 중에서 누가 식품에 대한 경쟁력을 키워나갈 거냐가 향후에 결국 과제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보다 조금 나타났다는 이슈인데 2, 3위권 사업자를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위 사업자인 이마트가 좀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코로나 이때는 조금 수혜를 봤던 부분이 있지만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계속 매출이 빠져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안 좋은 점포들은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보시면 롯데마트 같은 경우 이렇게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고 3년 동안 거의 50개의 점포들이 폐점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긍정적으로 나타날 거다. 그리고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 폐점이 올해부터 본격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2, 3위 사업자들이 폐점을 하는 것은 결국 갑자기 여기 있던 소비자들이 이커머스로 넘어가진 않거든요. 대형마트가 옆에 있으면 옆으로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마트가 조금 수혜를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편의점 말씀드릴게요.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점포 증가율, 이게 편의점은 결국 프랜차이즈업 사업이기 때문에 점포가 증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포 증가율이 한 6% 정도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과거 대비해서는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성장성이 조금 정체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보시면 2018년, 19년 이때부터 점포 순증이 다시 우상향했던 그림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점포 같은 경우에는 5년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점포를 냈던 사람들은 이때 2019년부터 다시 점포 재계약을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이게 계속 넘어와서 2021년까지, 내년까지 점포 재계약을 하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산업 성장성은 이 정도인데 점포 재계약하는 점포들은 신규 순증은 아니거든요. 이걸 그냥 간판을 갈아 끼우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간판 깔아 끼워서 여기서 업계 재편이 진행 중인데, 이게 누가 위너가 될 거냐, 이 재계약 점포들을 누가 테이크를 할 거냐에 따라서 성장성이 사업자별로 차이가 많이 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재계약 점포들은 신규 점포가 아니기 때문에 매출액도 이미 어느 정도 높아져 있는 상황이에요. 되게 수익성이 좋은 점포들이 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재계약 점포들을 누가 가져가느냐가 결국 중요할 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당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점포도 성장을 해야 되지만 점당 매출액도 성장을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좀 정체가 되어 있죠. 아쉽게도 이러한 부분들, 정체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본의 편의점처럼 조금 더 구색을 갖춘다거나 확장시킨다거나, 아니면 일반 식당에서 먹는 것을 조금 대체시킨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구색을 갖추어서 점당 매출액을 높여줄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이 결국 중요하다. 그게 각 사업자들의 성장성을 좌지우지할 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커머스 말씀드릴게요. 이커머스는 되게 심플합니다. 보면 이럴 것 같아요. 예전에는 가격 경쟁이 되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각 사업자들별로 프로모션하고 쿠폰 많이 뿌리고 그런 사업자들이 되게 성장을 확대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최근에는 가격 역시 아직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편의성도 되게 중요해진 상황이에요. 이 편의성에 있어서 가장 잘하고 있는 사업자가 누구냐라고 하면 쿠팡이죠. 아시다시피 쿠팡 같은 경우에는 로켓 배송으로 바로바로 받게끔 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픈마켓이나 소셜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쿠팡이 그럴 수 있는 거는 직매입을 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오픈마켓은 사실 말 그대로 오픈마켓이기 때문에 열린 장터이기 때문에 여기서 상품을 셀러들이 들어와서 중개해주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상품은 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주문이 들어오면 셀러가 택배로 배송을 소비자들한테 하게 됩니다. 이거를 제가 플랫폼 입장에선 컨트롤할 수가 없죠. 반면에 쿠팡 같은 경우에는 자기 상품을 자기가 팔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주문이 들어오면 자기가 바로
주문을 처리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쿠팡맨이라든지 로켓 배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쿠팡 같은 경쟁 사업자들이 경쟁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거고, 이렇게 조금 가격 중심으로 쭉 운영되었던 사업자들은 경쟁력이 점진적으로 약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얘들은 경쟁력이 계속 약화가 되고 있고, 쿠팡 같은 사업자, 뭐 쓱이라든지, 뭐 롯데쇼핑 아직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자본력이 바탕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런 애들이 조금 올라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이버도 엄밀히 따지면 오픈마켓이에요. 근데 얘는 왜 경쟁력이 올라오느냐? 압도적인 검색 엔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압도적인 검색 엔진을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네이버 페이 같은 거 붙여가지고 결제 편의성. 그냥 비밀번호만 누르면 되죠. 그럼 결제 편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자들이 또 붐업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자들이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오픈마켓 사업자들은 경쟁력이 점진적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지만 강한 신 카테고리 킬러들이 나타나고 있죠. 대표적으로 의류 쪽에서는 무신사고, 식료품 쪽에서는 마켓컬리입니다. 이러한 사업자들이 또 성장성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유통업종 기초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